아프리카 대륙 최북단, 지도에도 없는 작은 마을. 그곳은 마을 주민 전원이 사망 예고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마다 움직이지 않았고 임산부는 한 달에 한 명꼴로 죽어갔습니다. 태아 장애 발생률 64%. 10년 전 한국에서 온 펌프는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우린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지만 펌프가 멈췄고 깨끗한 물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더러운 물에 쓰러졌습니다. 희망은 곧 원망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믿어보기로 했고 그 순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진심이 담긴 한 장의 설계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설계도가 닿은 메마른 땅 위로 기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자말라입니다. 케냐 북부 투르카나 지역의 작은 마을 로도아르에서 살고 있어요. 제 집 앞에는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3년 전 유럽 원조기관에서 설치해 준 거죠. 밤이 되면 가로등도 켜져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문명인이 됐구나.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전기가 있어도 쓸 게 없다는 걸 말이죠.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심지어 선풍기조차 살 돈이 없었어요. 전구 하나 사는 것도 우리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어요. 전기가 있어서 뭐하나. 물이 없으면 우린 죽는다고. 남편 로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매일 물을 찾아 헤매야 했어요. 가장 가까운 물웅덩이까지 걸어서 2시간. 그나마도 우기가 끝나면 말라버리죠. 전기줄은 머리 위로 지나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18세기처럼 살고 있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고 물을 찾아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엄마 목말라. 5살 딸 나카에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작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중얼거렸어요. 전기만 있어서 뭐하나.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전기가 언젠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걸 말이죠. 마을 한복판에는 녹슨 철제 펌프가 하나 서 있어요. 10년 전 한국에서 온 봉사단체가 설치해 준 거였죠. 그때만 해도 희망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시원한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제 물 걱정 끝이야.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펌프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손잡이를 아무리 눌러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죠. 부품이 고장났나 봐. 마을 이장 로티치가 말했어요. 하지만 부품을 구할 돈도 고칠 기술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녹슨 양동이로 진흙탕 물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오는 거죠. 그 물은 갈색이었어요. 벌레들이 둥둥 떠다니고 냄새도 지독했습니다. 하지만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이 물 이상해. 첫째 아들 로코루가 그렇게 말했어요. 겨우 2살이었는데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나 봐요. 괜찮아. 엄마가 끓여줄게. 저는 그렇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 달 후 로코루가 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설사도 멈추지 않았죠. 마을 보건소에 데려갔지만 약도 없었습니다. 물을 끓여서 먹이세요.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로코루는 2살 생일을 2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그날 밤 저는 고장난 펌프 앞에 앉아 울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주고 갔을까? 고장나면 어떻게 하라고. 남편 로콘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들도 몰랐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펌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원망을 받으며 말이죠. 작년에 또 다른 구호단체가 왔어요. 이번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이거 보세요. 마법 같은 빨대입니다. 젊은 여자 봉사자가 플라스틱 빨대를 들어 보였어요. 더러운 물도 이 빨대로 마시면 깨끗해져요. 세균이 모두 걸러진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모여들었어요. 시연도 해줬습니다. 흙탕물에 빨대를 넣고 빨아올리니 정말 맑은 물이 나왔어요. 와, 대단하다. 모두들 박수를 쳤어요. 저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봉사자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물이 없다고요? 네. 우기가 끝나면 물웅덩이가 모두 말라요. 빨대가 있어도 빨물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봉사자는 당황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아, 그럼. 빗물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비가 1년에 2달밖에 안 와요. 그럼. 강가에 가시면. 가장 가까운 강까지 걸어서 4시간이에요. 봉사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도 일주일 만에 떠났습니다. 빨대 상자만 남겨두고 말이죠. 저는 그 빨대를 들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로코나, 이거 봐. 빨대는 있는데 빨물이 없네. 또 그런 식이구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기가 끝나자 정말로 물웅덩이들이 하나둘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웅덩이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우리는 다시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물 웅덩이는 로도아르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걸어서 2시간 반 거리죠. 엄마, 오늘도 물 길러 가요? 나카에가 물었어요. 그래야지. 물이 없으면 우리 모두 죽으니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제 뱃속에는 2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죠. 하지만 물을 구하러 가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 살아야 하니까요.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해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출발해야 하거든요. 자말라, 오늘은 내가 갈게. 남편 로콘이 말했어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당신은 염소 돌봐야 해. 나 없어도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임신 8개월 배가 이렇게 무거운데 10km를 걸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로코는 염소떼를 돌봐야 했고 그게 우리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20리터짜리 물통을 머리에 올렸어요. 빈 물통도 무거운데 물을 채우면 더 무겁겠죠. 엄마, 나도 같이 갈래. 나카에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안 돼. 너는 집에서 할아버지랑 있어. 하지만 엄마 혼자. 괜찮다고 했잖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딸의 뺨에 뽀뽀했어요. 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 1시간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시원했거든요.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서 지옥이 시작됐어요. 어휴, 뜨거워. 등에 땀이 줄줄 흘렀어요. 뱃속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아팠습니다. 1시간 반쯤 걸었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안 돼.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어요. 조기진통은 아니겠죠?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일어섰어요. 드디어 물웅덩이가 보였어요. 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물이 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도 며칠 안에 마를 텐데. 다른 마을 여자들도 와 있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자말라, 괜찮아? 얼굴이 하얘. 같은 마을 사는 나쁜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힘들 뿐이야.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20kg. 머리에 올리자 목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서 땅이 달궈진 철판 같았거든요. 중간에 3번이나 주저앉았어요.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집까지만. 2시간 반 만에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엄마. 나카에가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물 가져왔어? 응, 가져왔어.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아이가 곧 재산이에요. 아이가 많을수록 부자라고 여겨지죠. 자말라, 몇 명 낳을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최소 6명은 낳아야지. 그래야 늙어서 편해. 이곳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 가축을 돌보고 물을 길어오고 부모를 부양하거든요. 하지만 물이 없어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 못 가. 10살 된 조카 로티가 말했어요. 왜? 물 길러 가야 해. 엄마가 아프거든. 언니 나칼레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더러운 물을 마신 후 계속 설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로티, 너는 공부해야 해. 공부보다 물이 먼저야, 이모. 10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다니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마을 초등학교에는 원래 50명 정도 아이들이 다녔어요. 하지만 요즘엔 절반도 안 와요. 선생님, 아이들이 왜 안 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 때문이에요. 매일 물 길러 가야 하니까 학교에 올 시간이 없어요. 은바이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요? 미래보다 오늘 살아남는 게 먼저죠. 맞는 말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당장 죽으니까요. 가장 슬픈 건 아이들이 하나둘 죽어간다는 거였어요. 지난달에는 옆집 로키타네의 막내가 죽었어요. 겨우 3살이었는데 탈수로 죽었다고 했어요. 물만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로키타네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죽어가야 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뱃속 아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아이도 태어나면 고생만 하겠구나.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이 재산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엄마, 우리 동생도 로코루처럼 죽을까? 나카에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안 그럴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깨끗한 물 없이 어떻게 아이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날 밤 로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갈 곳이 어디 있어? 여기가 우리 땅이야. 하지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9월의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됐어요. 아파. 배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첫째 때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자말라, 괜찮아? 로콘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차가 없었죠. 산파 할머니 부르자. 마을에는 로세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50년 넘게 아이들을 받아주신 분이죠. 자말라, 힘내. 곧 끝날 거야. 로세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통이 너무 오래 지속됐거든요.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기가 좀 약한 것 같구나. 할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밤새도록 진통이 계속됐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아기가 나왔습니다. 응애. 하지만 울음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뭔가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기 괜찮죠? 아기를 받아보니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아기의 왼쪽 팔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손가락도 붙어 있었고요. 이게 뭐예요? 자말라야, 침착해. 로세 할머니가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숨은 쉬고 있어. 다행이야. 하지만 다행이 아니었어요. 아기가 너무 작았거든요. 정상 아기의 절반 크기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요? 아마 물 때문일 거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물? 내가 임신했을 때 마신 물 말이야. 깨끗하지 못했잖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더러운 웅덩이 물이 제 뱃속 아기에게도 영향을 준 거였어요.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자말라,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 탓이지. 로콘이 저를 안아줬어요. 아기 이름을 로무르라고 지었어요. 희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무르는 젖을 잘 빨지 못했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뤘어요. 첫째 로코르를 잃은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또 잃으면 안 돼. 절대로. 아기를 꼭 안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깨끗한 물 없이 어떻게 아기를 건강하게 키운다는 말이에요. 로무루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아기는 여전히 작고 약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왜 이렇게 조용해? 나카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상 아기라면 시끄럽게 울어야 하는데 로무루는 거의 울지 않았거든요. 동생이 얌전한가 봐.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 마을에 정전이 됐어요. 평소에도 전기가 자주 나갔지만 이번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또 정전이네. 마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어차피 쓸 전기 제품이 없었으니까요. 전기가 있어도 우리 삶은 똑같아. 이장 로티치가 말했어요. 맞아. 전기로 뭘 하겠어. 밥도 장작으로 해먹고 물도 손으로 길어오는데 그냥 밤에 가로등 켜지는 게 전부야.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했어요. 하지만 웃음 속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무루를 안고 생각했어요. 전기는 있는데 왜 우리 생활은 안 바뀌지? 냉장고가 있다면 깨끗한 물을 보관할 수 있을 텐데. 선풍기라도 있다면 더위를 식힐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건 우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자말라, 로무루 상태가 어때? 옆집 나푼아이가 물어봤어요. 잘 안 먹어. 젖을 빨아도 조금밖에 안 마셔. 물을 끓여서 조금씩 먹여봐. 그러고 있어.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 물도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을 끓인다고 해서 모든 세균이 죽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마시는 웅덩이 물은 너무 더러웠습니다. 이 아이도 로코루처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정전 때문에 깜깜한 집에서 로무루를 보고 있었어요. 숨 쉬고 있지?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봤어요. 다행히 뛰고 있었습니다. 로무루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깨끗한 물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데. 전기만 있어서 뭐해. 정작 필요한 건 물인데. 중얼거렸더니 로콘이 대답했어요. 전기로 물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글쎄, 있을지도 모르지. 그때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전기로 물을 만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정말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로무루가 태어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차가 들어왔어요. 누가 왔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이 외진 곳에 차가 오는 일은 흔하지 않거든요. 차에서 내린 건 동양인 남자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젊고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유창한 스와힐리어로 인사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요? 이장 로티치가 물었어요. 네. K워터 재단에서 파견됐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석이고 이분은 박영수 팀장님이에요. 또 전기 주러 왔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미 여러 번 속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니요. 저희는 물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물요? 네. 태양광을 이용해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요. 태양광으로 물을 만든다고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헛된 희망을 주고 갔거든요. 네. 햇빛을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정화하는 시스템이에요. 박영수 팀장이 설명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이미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성공했어요.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 모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모든 걸 설치하고 관리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돈은요? 무료입니다. 한국 정부와 K워터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죠. 정말 믿어도 될까요? 저는 로무루를 안고 강민석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더러운 물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깨끗한 물이 나올까요?
강민석이 로무루를 내려다봤어요. 눈에 안타까움이 보였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더 깨끗한 물이 나올 거예요. 이 아이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어요.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그의 눈이 진지했어요. 처음으로 믿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일주일이면 완성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온 걸까요? 다음 날 새벽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와, 기계가 엄청 크네.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 모여들었어요. 트럭에서 내린 장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강민석이 설명해줬어요. 먼저 지하에 우물을 뚫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요. 태양광 패널이 뭐예요? 나카에가 물었어요. 햇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판이야. 신기하지? 강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첫날에는 우물을 뚫었어요. 드릴 기계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정말 물이 나올까?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20m, 30m. 점점 깊이 들어갔어요. 40m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팀장이 소리쳤어요. 정말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 검은색 판들이 하늘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햇빛을 전기로 바꿔요? 네. 보세요. 강민석이 작은 기계를 보여줬어요.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신기하다. 셋째 날에는 펌프와 정수 장치를 설치했어요. 복잡한 기계들이 연결됐습니다. 이 기계가 뭐예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세균이나 불순물을 모두 걸러내죠. 넷째 날에는 저수조를 만들었어요. 큰 물탱크였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이 모이는 거예요. 밤에도 쓸 수 있게요. 다섯째 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시험해 볼까요? 강민석이 스위치를 켰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안 되지? 그런데 잠깐 후. 철벅, 철벅. 어디선가 물소리가 났어요. 나왔다.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와. 아이들이 달려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차가워. 정말 깨끗해. 저도 손을 내밀어 봤어요. 정말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햇빛이 물이 된 거예요. 강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깨끗한 물이었거든요. 로무루야, 이제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어. 아기를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로무루에게 물을 먹이는 거였어요. 정말 이 물 마셔도 괜찮아요? 강민석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이 물은 서울 수돗물보다 더 깨끗해요. 서울이요? 한국의 수도예요. 거기 물도 아주 깨끗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 식혀서 로무루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잘 마시네. 로무루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어요. 깨끗한 물이라서 그런지 거부감이 없었나 봐요. 로무루야, 맛있지?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어요. 어머, 로무루 얼굴색이 좋아졌네. 로세 할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로무루가 웃어. 나카에가 소리쳤어요. 달려가서 보니 정말로 로무루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말이네. 우리 아기가 웃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거든요. 로무루야, 엄마야. 아기를 들어올리자 옹알거리기까지 했어요. 말하려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요. 깨끗한 물을 마신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이야. 마을 전체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배 아픈 사람이 없네. 맞아. 설사하는 아이들도 없어졌어. 신기하다. 물만 바뀌었는데.
어른들이 수다를 떨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 아팠는데 깨끗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아픈 사람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말라, 내 아기 많이 좋아졌구나. 옆집 나푼아이가 말했어요. 네. 이제 젖도 잘 빨고 잠도 잘 자요. 다행이다. 한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로무루를 잃을까봐 매일 밤 잠 못 잃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로무루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제 정상 아기 같네. 로세 할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장애는 어떻게 돼요? 그건 완전히 고칠 순 없어. 하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는 있을 거야. 충분했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고마워, 로무루야. 엄마한테 다시 희망을 줘서. 아기를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아니, 우리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물이 나온 지 2달째 마을에 더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학교에 급식을 해볼까? 은바이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급식이요? 응. 이제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밥도 제대로 해줄 수 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물이 부족해서 급식은 꿈도 못 꿨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 더 많이 올까요? 당연하지. 집에서 굶는 아이들한테는 급식이 최고의 유혹이야. 선생님 말씀대로였어요. 급식 소식이 퍼지자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로티, 오늘도 학교 가? 조카에게 물어봤어요. 응. 오늘 급식 메뉴가 우갈리랑 콩이래. 와, 좋겠다. 로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마을 보건소도 달라졌어요. 이제 주사도 놓을 수 있어. 간호사 카마우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왜 안 됐어요? 물이 없어서 소독을 제대로 못했거든. 더러운 물로는 위험하잖아. 이제 아픈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화장실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물이 없어서 화장실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이제 깨끗하게 살 수 있겠다.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여자들이 참 좋아해요. 여자들한테는 특히 중요한 변화였어요. 생리할 때나 출산 후에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됐거든요. 자말라, 너도 이제 편하겠다. 네. 롬으로 씻기는 것도 훨씬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귀한 물로 아기를 씻기는 게 미안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물길도 달라졌어요. 엄마, 이제 물길로 안 가도 돼? 나카에가 물었어요. 그래. 이제 집 앞에서 물 받으면 돼. 좋아. 나카에가 팔짝 뛰었어요. 아이들이 물 기르러 가는 시간에 이제는 놀거나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로티, 수학 숙제했어? 응. 오늘 다 했어. 대단하다. 예전에는 물 기르러 가느라 숙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도 변화를 느꼈어요. 롬으로 키우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깨끗한 물로 분유도 타고 기저귀도 빨고 아기도 씻길 수 있었어요. 이제 셋째도 나올 수 있겠네. 로콘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롬으로부터 잘 키워야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물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을 때 마을에서 큰 회의가 열렸어요.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장 로티치가 말했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여자들은 뒤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면 될 거야. 태양광 패널도 닦아줘야 하고.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강민석이 연락처 남겨줬잖아. 남자들이 떠들고 있을 때 저는 로무루를 안고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왜 우리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까?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여자들이었어요. 요리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씻기고. 남자들은 뭘 알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로무루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물을 마시고 자란 덕분에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맞아.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해야지. 용기를 냈어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일어서서 말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자말라, 무슨 말이야? 이장이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이 물시설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어요. 로무루를 들어보였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더러운 물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깨끗한 물을 마신 후로 건강해졌어요.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해요. 그래서 여자들도 이 시설 관리에 참여해야 해요.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우리니까요. 여자가 무슨. 한 남자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저는 매일 10km씩 걸어서 물을 길어왔어요. 임신 8개월 때도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째 아들 로코루는 더러운 물 때문에 죽었어요. 2살도 못 살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이 물이 우리를 구했어요. 제 아들을 살렸고 우리 마을을 살렸어요. 자말라. 옆집 나푼아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물을 지켜야 해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요. 맞는 말이야. 뜻밖에도 로세 할머니가 일어서셨어요. 자말라 말이 옳다. 여자들이 물 관리에 더 신경 쓸 거야. 그래, 맞아.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앞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자.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정말요? 응. 자말라, 내가 여자 대표를 해.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날이었어요. 6개월이 더 지났어요. 로무루는 이제 돌이 다 되어갔습니다. 엄마. 로무루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어머, 말한다. 나카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로무루야, 다시 해봐. 엄마. 마마. 비록 정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엄마라고 했어요. 우리 아기가 말을 하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한때는 살 수 있을까 걱정했던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니. 그날 저녁 로콘과 이야기했어요. 강민석 씨한테 편지 써볼까? 편지? 응.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씨를 잘 못 써서 은바이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쓸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써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강민성님께. 안녕하세요. 로도아르 마을 자말라입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물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어요. 로무르는 이제 걸어다니고 말도 해요. 엄마라고 불러줍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햇빛으로 물을 만든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뭘 더 보낼까?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물을 보내자. 물을? 우리 물시설에서 나온 물 말이야. 강민석 씨가 직접 마셔보게. 작은 페트병에 물을 담았어요. 그 귀한 깨끗한 물을 말이죠. 이게 제 아들을 살린 물이에요. 한국에서 온 햇빛으로 만든 물이요. 편지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이 물 한 모금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고맙습니다. 편지와 물병을 소포로 포장했어요. 우편비가 비쌌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까지 갈까? 갈 거야. 꼭. 보름 후 강민석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자말라 씨가 보내준 물을 마셨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달았어요. 로무루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니 너무 기뻐요. 앞으로도 물시설 잘 관리해주세요. 우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어요. 그날 밤 로무루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로무루야, 저 별 너머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서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내가 자라면 꼭 고마움을 표현하렴. 로무루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희망이 있었어요. 물이 만든 희망, 한국이 만든 희망.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햇빛이 물이 되어 우리를 구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생각해요. 오늘도 깨끗한 물이 나오겠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